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숙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막 과연 적수가 있겠나 싶을 정도인데요. 뭐 중국도 아니고 어디도 아니고 하는데요. 미국 내에 트럼프 대통령의 숙적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캘리포니아주입니다. 민주당의 아성 같은 곳이죠. 1기 때도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정책에 캘리포니아는 사사건건 방리를 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깃발을 들고 연방 대법원 이런 데 계속 제소를 하고 이랬거든요.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좌초된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캘리포니아가 시작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캘리포니아의 대결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한데요. 이거는 단순히 미국 국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법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오늘 이게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이요. 트럼프 상관없이 해외부패 방지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취임하자마자 맨 처음 한 것 중에 하나가요. 미국의 그 해외부패 방지법의 집행을 일시 중단한 겁니다. 이 해외부패 방지법은 미국 기업들이 이제 해외에 뇌물을 주고 하면 미국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거고요. 미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해외 기업들도 이런 해외부패 방지법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뇌물이나 이런 거를 미국이 단속할 수 있도록 한 주요 법률이었고요. 세계의 이제 어떤 컴플라이언스의 내부 통제의 기준이 되는 법률이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중단시킵니다. 왜 우리나라 기업은 손발을 묶어놓고 해외 기업들은 뇌물 주고서라도 딸 수 있게 하느냐 이런 취지였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논란이 많은 와중에 캘리포니아가 다시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캘리포니아는 이 법 그대로 집행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연방 차원에서는 집행을 중단했지만 관련 법을 어긴 사람은 캘리포니아에 장사를 하고 있다면 캘리포니아 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못하게 되는 겁니다. 캘리포니아가요, 한 국가로 따지면 세계 7위인가 그렇습니다. 뭐 웬만한 대국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장사를 안 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법무장관 로브 본타는요, 지난 2일 발행한 법률 경고문에서요, 해외 부패 방지법은 여전히 미국의 유효한 연방법으로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는 주법에 따라 위반 시 강력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 법을 없앤 게 아니라 집행을 정지시켰기 때문에 법은 살아있거든요. 그 캘리포니아는 그 법을 여전히 집행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해외부패방지법은요, 1977년 미국 의회에서 제정된 반부패법으로요, 미국 기업 및 시민은 그리고 외국 공무원, 외국 정치인, 정당, 국제기구 관계자 등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미국 내에서 관련 행위를 하는 모든 개인 및 거래 기업이 포함이 되고요. 적용 범위도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누구에게 뇌물을 주든지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맥켄지 컨설팅 같은 경우도 올 초에 수천억 원의 벌금을 맞았는데요. 그 이유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어떤 아프리카에 있어서 고위 관료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다가 계약을 땄다가 그게 걸려가지고 수천억 원의 벌금을 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적용 범위도 전 세계입니다. 이 해외부패 방지법은요, 1970년대에 수백 개의 미국 기업들이 외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불법 또는 의심스러운 자금, 그러니까 뇌물을 줬다는 거죠. 이런 게 대거 폭로된 스캔들 이후에 미국 기업에 대한 신뢰 회복을 목적으로 제정된 거거든요. 이게요, 단순히 뇌물을 준다는 게 아니고요. 미 하원 보고서는요, 이 법이 있음으로 해서 미국 기업들이 외국에서 뇌물을 요구할 때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도구가 됐다고 합니다. 이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뇌물을 줘서 거래를 따는 것보다 저쪽에서 미국 기업을 하고 싶은데 하려 할 때 뇌물을 요구할 때 미국 기업들은 우리는 이런 법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법들이 많잖아요. 김영란법이 생기면서 우리나라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특별하게 요구하는 게 확 줄어들었잖아요. 그 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더 이상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캘리포니아는요, 이 법을 주 법에 준용해서 하겠다는 건데요.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금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위법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금지 명령할 수 있고요. 민사 벌금, 위반 행위당 최대 $2,500니까요. 이런 게 여러 번 쌓이면 가격이 또 엄청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부당이득을 환수하게 할 수 있고요. 그 수익을 귀속해가지고 국가에 넣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본타 법무장관은요, 이번 경고문을 통해서 캘리포니아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에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고 합니다. 해외부패 방지법을 포함한 모든 관련 연방 주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외국 공무원 또는 외국 단체에 금품, 이익,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말아야 하고 내부 회계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모든 거래 기록을 정확히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또 대리인 또는 협력업체의 부패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트럼프 1기 당시에도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완화하니까요. 캘리포니아가 "안 된다.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예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 팔려고 하면 "그 기준 그대로 따라라."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요. 캘리포니아는 사실상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기존 룰을 지키도록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특히 환경 규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풀었는데요. 캘리포니아는 앞으로도 이 규정을 거의 준수하라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내의 명령이나 경고 지침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트럼프 2기에도 트럼프와 캘리포니아의 대결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몰아치기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요. EU는 오는 7월 베이징에서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합니다. 중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어떤 트럼프의 압박에 벗어나는 돌파구가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상호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EU 집행위원장 등 지도층들이 오는 7월 말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 EU 갈등 심화 속에서요.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움직임인데요. 이 생각을 해보면 EU 입장에서도 이제 새로운 탈출구를 찾아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잠깐 관세를 90일간 유예했지만 이 관세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트럼프의 압박에 외교적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요. EU도 그러다 보니 중국과 조금 더 가까이 가게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중국이요. 러시아를 도와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후원자란 게 모두가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EU가 경제적인 목적만 그리고 외교적인 목적만을 가지고 중국과 밀착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상호 긴장 관계에 있는 건 좀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이렇게 풀어주고 EU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전선을 미국이라기보다는 어떤 트럼프죠. 트럼프와의 전선만을 가지고 중국이나 다른 분야에서는 어떤 긴장도를 낮춰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EU 정상들은요,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7월 말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원래 EU와 중국 정상회담은 매년 장소를 번갈아 열기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그런데요, 유럽을 방문하기 꺼려해서 베이징에서 2년 연속 개최가 추진되는 거라고 합니다. 사실 EU가 여기도 보면 좀 숙인 거잖아요. 자기 신들이 입장이 그렇고 하니까, 왜냐면 시진핑이 오는 게 당연히 좋은데, 그리고 관례상이라면 그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EU가 가는 거니까요. 지금 EU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이 관계를 한번 풀어보려고 한다는 느낌이 오는 것 같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요, 중국 리창 총리와의 최근 통화에서요, 미국발 관세의 무역전이 효과를 면밀히 관찰하기로 했고,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집행위원은요, 중국의 왕원타오 상무부장과 전기차 가격 및 산업협력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전기차 가격이란요, EU가 중국 전기차에 100% 관세를 매기기로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상할 여지가 있는지 풀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당초 이번 정상회담은요, EU가 중국의 브뤼셀 개최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시진핑 주석은 오는 5월 러시아 전승절 참석을 이유로 유럽 방문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걸 보면 시진핑은 이제 유럽이나 적국이라고 할 만한 나라들, 적국은 아니라도 좀 우려할 만한 나라들에 이제 방문하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국과 러시아 등의 움직임이요, 과거 이제 냉전 시절과 유사하게 닮아간다는 거죠. 어떤 블록화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런 것만 봐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U는요, 최근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요, 중국의 인권 문제 등의 과거의 비판적인 입장에서도 좀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비판의 수위를 낮추고 전선을 이제 좀 더 한쪽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 정상들도 잇따라 베이징을 방문하거나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은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더 만나고 싶지 않은 게 크겠지만요, 정상급 외교가 아닌 총리급 회담을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EU는 시 주석의 직접 참석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EU의 정상들이 갔는데 시 주석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 완전히 홀대하는 거죠. 이건 또 다른 뉴스가 될 겁니다. 그때 되면 이제 세계가 완벽하게 갈려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새로운 신호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전해드릴 소식은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백악관이 발표한 소식인데요, 대중 관세율이 145%다라는 겁니다. 펜타닐 관세를 추가로 반영했다는데요. 이제 100%가 넘어가다 보니까 관세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원래 미국의 행정명령에는요, 중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이 125%로 명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펜타닐에 대한 20% 관세를 추가해야 된다면서, 그러면 총 145%가 된다는 게 백악관 관계자의 발언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100%가 넘어가면서 지금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중국 공장들이 거의
가동을 중단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요. 상하이에 미국한 컨테이너 선들이 그냥 아무것도 싣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걸 보면 사실 100% 넘어가면서 145가 되건 뭐건 큰 상관은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뭐 10% 20%일 때는 미국의 어떤 보도들을 보면 기업들이 원가 절감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게 넘어가면서 그 자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기 때문에 기업들이 인제 주문이나 이런 걸 다 중단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인제 거기서 알고 보니 펜타닐에 대한 추가 관세까지 돼서 145%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요, 저는 여기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보면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사는 국가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더 매긴다고 했거든요. 그럼 나중에요, 이 관세가 170%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관세 퍼센트는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어떤 이제 딜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중국과의 무역 거래가 가능해지는가가 달려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공급망 측면에서 아주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출발인데요. 지금은 기존 재고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기존 재고들이 사라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5월, 6월이라고 합니다. 그 5월, 6월이 되면서 미국이 이 공급망을 어떻게 중국에서 바꿔가는지, 그걸 바꾸지 못했을 때 물가가 어떻게 뛰어오르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보도들을 한번 나왔지만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그리고 이 공급망이 바뀌지 않았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